확률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 자, 얘는 확률 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 대단원 확률, 중단원 확률, 소단원 확률이 무엇인지 뜻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확률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에 똑같은 조건이어야 돼. 할 때마다 상황이 다르면 안 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찰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것, 동전을 계속 던지는 것, 그치? 뭔가를 계속 뽑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할 때에 어떠한 사건 A라고 하는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일정한 값을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일정한 값을 그러면 얘를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부터 6까지 한 번씩 나올까? 건우 어떻게 생각해? 아니, 아니야? 근데 나올 수도 있지. 네, 안 나올 수도 있지. 네, 근데 우리가 주사위가 1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사건을 그렇게 합시다. 무슨 얘기야?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6번 던지면 한 번이 꼭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얘를 무한히 많게 해보자. 심지어 100번만 해봐도 6분의 1에 가깝게 나옵니다. 100번을 했는데 6분의 1은 아니야. 6분의 1은 조금 가깝긴 한데 6분의 1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오늘 밤을 새서 1000번을 하자. 그랬더니 아까 100번 했을 때보다요 1000번 하니까요 6분의 1에 조금 더 값이 가까운데요. 아 좋아. 내일도 하자. 10,000번 하자. 이번 주 내내 하자. 10만 번 하자.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 시행하는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계속 던져. 계속 던져. 10만 번, 100만 번.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점점 6분의 1에 가깝던 그 수가 안 그래도 6분의 1에 가까웠는데 6분의 1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일정한 값이 6분의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정한 값 6분의 1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확률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수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6번은 아니지만 수를 크게 많이 횟수를 더 많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수로 이런 것을 반복 시행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값에 가까이 나오더라.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입니다. 세워지는 거 무시하시고 그러면 내가 2번을 던졌더니 앞면 나오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2번 던졌니? 자 이번에는 2만 번 던지고 200, 200만 번, 2천만 번 던져볼까? 큰 수로 우리 계속 던져볼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아, 얘가요, 처음에는 0.499였다가요, 0.4999였다가, 0.4999999였다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0.5를 향해서 가까이 가까워지고 있더라. 어떻게 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률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확률만 이해하시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서양에서 둘 중 하나 선택하는 상황에서 길을 선택한다든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우리가 확률을 적용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확률은 그러한 상황을 뭐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 이것을 숫자로 얘기해봐. 숫자로.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럼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0. 무조건 일어나.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초등학교 책에 내일 해가 뜰 것이다. 그럼 얘는 0이야 1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1이야. 왜? 우리가 경험에 비추어 봐갖고 얘는 확실하니까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반반이면 2분의 1이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분수로도 나타내고 소수로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이라고 한다. 동전 한 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던졌는데 앞면의 횟수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의 상대 도수를 보겠습니다. 상대 도수는 총 횟수분의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나올 횟수. 그치? 전체분의 부분이야.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대. 그랬더니 200번 할 때 얘는 0.45 어쩌고 이렇게 잡자. 걔는 400번 하니까는 0.5 어쩌고 조금 오버됐어. 그런데 600번 하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전부 삐쭉삐쭉 하더니 얘를 1200회 하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어.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얘가 거의 변함없이 일정하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 그래프는 앞으로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추측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동전을 던진 횟수가 많아질수록 앞면이 나오는 상대 도수는 진짜로 0.5에 들쑥날쑥 하다가 0.5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횟수가 많아질수록 무슨 얘기야? 시행하는 횟수가 큰 수일수록 어떤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데 우리는 그 목표하는 가까워지는 그 값을 우리가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소수로 나타냈네.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야, 2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봤더니 얘가 이런 수가 나와서 우리는 6분의 1의 확률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어떻게 확률을 구할까라고 나왔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분모는 모든 전체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n가지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분의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주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경우의 수를 못 찾으면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얘가 한 명씩 줄 세우기를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대표를 뽑아갖고 2명이나 3명 같은 동급의 대표를 뽑는 경우인지 그 경우를 카운트해내지 못하면 거기서 하나 빠지거나 하나 넣으면 아무리 지금부터 계산을 잘해도 분모와 분자 중에 뭔가 하나가 삐끗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확률을 공부할 때에 진짜 중요한 베이스는 뭐다?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가 먼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그래야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왜요? 확률은 전체분의 부분 조건 경우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답은 다 뭐로 나왔어? 4가지, 6가지, 36가지, 땡땡가지, 땡땡개 이렇게 나온다면 이번에 배우는 것의 답은 대부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몇 분의 몇 또는 0점 몇 이런 식으로 0, 1, 2도 안 나오지. 2가지 이런 거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치로, 분수로, 소수로 나온다는 것 알아둬야 돼. 그래서 확률의 답인지 경우의 수 답인지 그 자체를 헷갈리게 쓰지 않도록. 확률이라고 했는데 5가지. 무조건 틀리는 거지. 답이 나올 수가 없어. 확률인데 어떻게 5가지가 나와. 그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각각의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앞정 모양이 있을 거야. 너희 앞정. 얘는 선생님 똑바로 있거나요? 이렇게 삐딱하게 있거나요? 2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근데 얘가 사건이 반반이 아니야. 반반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어날 가능성이 달라서. 가능성이 달라. 똑바로 있을 경우랑 엎어질 경우랑 가능성이 반반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동전은 앞면 뒷면 반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주사위.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정육면체 주사위를 썼을 거야. 정육면체. 그런데 우리는 정다면체 주사위도 쓸 수 있고요. 정다면체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 재석이 정다면체 모두 몇 가지입니까? 8가지? 8가지? 누가 그래? 새롭게 생겼어? 땡. 경준이 정다면체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뭐라고? 다섯 가지, 5가지. 자, 숫자 불러보세요. 시작. 정사면체, 음, 정육면체, 맞습니다. 정, 자신있게. 12면체, 정십이면체. 정십이면체. 그리고. 아, 끝났어? 자, 시윤이 여기다가 덧붙임 정육면체, 해보세요. 뭐가 더 있어? 정팔면체요. 그렇지. 끝이야? 없어? 건우. 이십면체요. 맞아. 20면체. 이렇게 5개입니다. 얘는 정다면체로서 정자가 뭐야? 모든 것이 다, 모든 면이 똑같아. 그리고 하나의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지? 여기에도 3개의 면이 모이고, 여기에도 3개의 면이 모이고, 정다면체의 조건이야. 우리가 도형할 때 이거를 했었어. 그래서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다 어때? 똑같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걔가 다 합동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얘도 주사위로 쓰이거든? 근데 얘는 정다면체는 아니야. 그냥 모든 면이 똑같이 생겼고 나올 확률이 똑같아. 무슨 얘기야? 가능성이 모두 똑같은 도형이야, 얘가. 그러면 얘는 0부터 9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신면체거든? 근데 얘가 왜 정다면체가 아니냐면 여기 있는 모양 좀 볼래?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몰려드는 것은 3개의 꼭지점 아니 하나의 꼭지점에 3개의 면이 모이지. 그런데 여기 좀 봐줄래? 위에 여기에는 하나의 꼭지점에 5개의 면이 모여. 그러니까 얘는 정다면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정다면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정다면체는 아니지만 0부터 9까지 쓸 수 있는 10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면이 다 똑같아서 확률적으로 똑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주사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수업할 때에 주사위 가지고 막 확률 직접 하고 막 뽑아보고 막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주사위를 다 쓰인다. 아, 그 다음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 뭐 난수 주사위라고 해가지고 0부터 9까지 2번 적힌 거. 어디다가요? 20면제 같은 데다가 0부터 9까지를 2번 적어가지고서는 하는 주사위도 있고 어떤 주사위는 정육면체 주사위야. 근데 여기다가 숫자를 얼마를 넣는 거야? 1, 2, 3, 4, 5, 6이 아니라 2부터 7까지 넣는 거지. 2부터 7까지. 그러니까 6개는 6개니까. 왜 이렇게 해요? 문제를 어렵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어떨 때 쓰려고요? 주사위 2번 던져가지고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거 구할 때 이렇게. 그러면 1이 없네요? 그럼 1이 없어. 2하고 7까지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애기들 수업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걔네는 1부터 5까지밖에 숫자를 안 배웠거든. 그런 애들은 어떻게? 이 증육면체 주사위에 1부터 6까지를 쓸 수가 없겠지. 그래서 1부터 5까지 쓰고 하나는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아서 걔 나오면 한 번 더 주사위를 굴리는 행운을 갖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1, 2, 3, 1, 2, 3 이렇게 2번 써 있어가지고 그 주사위를 가지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육면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어. 심지어 하나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이런 연산 기호를 넣어가지고 같이 굴리기도 해. 그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그런 주사위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뜻하는 단어는 여기 뭐라고 나왔어? probability. probability. 얘가 확률이야. 외국에서는 확률 그럼 못 알아듣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P자를 가지고 와서 확률을 뜻하는 기호로 삼아준 거야. 그래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P를 사용하면 확률이구나. probability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걔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분모는 모든 경우, 분자는 어떤 조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된다. A가지다. 그러면 A가지. N분의 A가 뭐다? 확률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문제를 풀어보시오. 지금 문제 눈으로 쓱쓱쓱쓱 빨리빨리 풀어봐봐. 시작. 문제가 쉬우니까는 쓱 보고 이해 안 되면 반드시 질문을 하도록. 밑에 나와 있는 주의 이게 이거야. 책에서 나오면 주의, 그 다음에 뭐 어드바이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충 나오는 거 있지.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주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때 얘를 주의하지 않으면 고점 점수가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다 고득점을 퍼펙트하게 맞기 위한 그게 힌트가 된다는 걸 알고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동전을 한 개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것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꼭 나온다. 뒷면이 한 번 꼭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니다. 어떻게 되는 얘기야? 많이 던지면 그러면 상대 도수가 전체분의 부분이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아까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있어.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도형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이게 도박, 복불복, 빅킬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어른들이 하는 카지노 이런 데 가보면 청소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인들만 갈 수가 있는데 신분증 입장하고 입장료 내고 또는 무료이기도 해. 나라마다 다른데 딱 가면 커다란 판이 이렇게 돌아. 물론 도박판에는 카지노에는 돈을 걸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상품을 뽑을 때라든지 옛날에 1박 2일에서 어떤 게임이나 뭐 보상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복불복판이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넓이를 가지고 전체분의 부분으로 해서 도형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넓이 문제는요. 전체 넓이분의 부분 넓이. 길이 문제는요. 전체 길이분의 부분 길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이거를 볼게. 도형에서의 확률은 전체 도형의 넓이분의 해당 부분의 넓이다. 무슨 얘기야? 내가 상품이 A, B, C, D가 있는데 무엇을 받을지를 몰라. 그런데 돌리는 거야. 그러면 전체의 이 원의 넓이를 구해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한 다음에 분모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상품 B를 받고 싶어. 그러면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분의 얼마. 그래서 파란 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넓이를 놓습니다. 계산해주면 내가 얘를 갖다가 휘리릭 돌렸을 때에 상품 B에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우나 한번 볼래? 어떤 상품이 가장 확률이 높겠니? 상품 A요. 상품 A 왜? 왜? 차지하는 그 면적이 크니까. 그렇지. 그러면 상품 B보다 상품 A는 몇 배 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어? 2배요. 음, 왜? 왜 2배지? 넓이가 2배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넓이와 지금 이 상황에서 넓이와 확률이 비례하는 상황입니다. 비례. 건호야, 정비례가 뭐야? 0부터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관계.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게 아니라 X가 2배, 3배, 4배 되어질 때 Y도 2배, 3배, 4배 되어지는 관계. 그게 정비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상품 C와 상품 D는 넓이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지금 보이는 그림대로 합시다. 뭐 0.00001이라도 다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빼놓고. 그래서 상품 C와 상품 D가 넓이가 같다면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품 B가 상품 C의 넓이가 2배야? 그러면 확률도 2배야. 상품 A는 상품 B의 넓이가 2배이기 때문에 확률도 2배야. 그럼 넓이와 확률은 비례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자, 예제 12번. 정사각형을 9등분했대. 9개로 자른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이겠지, 정. 그래서 얘를 갖다가 딱 화살을 쐈는데 빨간 곳에 맞추면 상품을 준다라고 했다. 그러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9칸 중에서 2칸만 상품을 받는 거니까는 9분의 2다. 선생님 이거 넓이 길이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치? 왜? 가로가 10m로 할 건지 10km로 할 건지 10cm로 할 건지 넓이도 똑같은 비율이 될 테니까. 이해가 되니? 전부 다 큰 수가 되면 또 약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9칸 중 2칸이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할푼니가 뭐래? 재석아, 할푼니가 뭐래? 할푼니. 너네 할푼니 모르는 애들 많더라? 설명해봐, 할푼니. 어, 이루어질 확률? 이루어질 확률? 맞아? 맞아? 건호 네, 할푼니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음, 할은 10분의 1은 써내고 이런 맞아. 야구 푸는? 선수의 타율 음. 아니 자, 푸는 이거 봅시다. 확률은 분수로 많이 표현을 할 뿐, 그치? 소수로 표현해도 돼, 안 돼? 되지. 백분율로 표현해도 돼, 안 돼? 되지. 백분율이 뭐야? 우리 말하는 퍼센트. 퍼센트가 100분의 1이잖아. 25% 그럼 무슨 얘기야? 100분의 25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백분율, 천분율도 있어. 우리 과학에서 바다의 그 염도를 얘기할 때 35%밀이라고 하는 거는 1000g 중에 35g이 소금이다 이 뜻이야. 선생님이 직접 소금 다 증발해갖고 말려봤다 그랬지? 저 밖에 소금 있습니다. 뉴질랜드 바닷물을 받아가지고 딱 말려가지고 소금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 그랬지? 왜? 벌레가 다 빠져 죽어가지고 모든 벌레의 시체들이 지금 그 짠물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깨꾸닥 해가지고 그대로 있어. 그 소금을 밖에다가 내놨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퍼밀 100분율로 나타낸대.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가 올 확률, 복권에 당첨될 확률 이런 것은 주로 뭐로 쓴대? 100분율로 많이 사용을 한대. 100분율로. 우리가 일기예보 볼 때에도 이렇게 사용을 한대. 왜 비가 올 확률,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분수나 소수로 쓰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100분율로 많이 사용을 한대. 그지? 그 다음에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휘둘러 갖고서는 공을 정확하게 딱 때리는 거는 뭘로 보통 나타낸대? 몇 할, 몇 푼, 몇 리로 나타낸대. 이 할푼이가 소수점 한 자리, 소수점 두 자리, 소수점 세 자리라고 기억을 하면 쉽습니다. 0.123 그러면 1할 2푼 5리 뭐 이렇게 1할 2푼 3리 이렇게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할푼이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봤습니다. 여기 나온 문제 전부 다 풀으세요. 시작. 자, 두 번째 소단어는 뭐냐면 확률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확률이 무슨 성질이 있어요? 확률의 성격인 거지. 확률은 이렇다라는 거야.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이제 P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P는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대문자 P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집합에서 보통 사용을 하고 소문자 P는 0보다는 같거나 크고 1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를 보면 알아. 이 0보다 같거나 할 때 0이라는 건 뭐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우리는 얘를 0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자 학교에 갔는데 여학생이 앉아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야. 남고에는 모든 학생이 다 남학생이야. 그러니까 남고에서 어떤 학생을 딱 뽑았는데 걔가 여자일 확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지. 이런 경우 우리는 0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남고에서 학생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남자다. 무조건 남자지.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로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0은 0%고 1은 100%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P는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전체분의 부분이 이 부분이 일부분일 경우에는 어때?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이 P야.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전체에서 일어날 거를 빼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합치면 1이겠네요. 이 소리도 같은 거지. 그지? 응, 당연합니다. 다시 보자. 자, 우리가 200% 당첨 이벤트라고 쓰여져 있는 뭐 이런 광고를 봤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지. 아유, 수학적으로는 이상한 표현입니다.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쓰던데요. 1000% 막 이렇게 하던데요. 나도 써. 그럼 무슨 얘기야? 그만큼 확실하다,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200%는 말이 돼 안 돼, 시은아? 안 돼. 이해됩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P의 값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0 이상 1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머니가 있어. A 주머니에는 초록과 빨강이 섞여 있고요. B에는 빨강, C에는 초록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공 한 개씩 꺼낼 거거든? 한 개씩 꺼낼 거야. 그러면 개수가 6개니까는 다 6개 중에 뭔가가 나올 건데 그 중에 빨간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A는 전체가 6개, 빨간 거 2개,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B. B는 전체가 6이고 빨간 게 6이니까는 무조건 뽑으면은 100% 확실하게 빨간 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요 경우고. C. 얘는 6개의 공이 있는데 빨간 공이 하나도 없어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확률은 0이라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소수가 분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전체가 될 수도 있겠고 분모와 분자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치? 0의 확률이 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1,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0, 보통은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분수수가 나오는 것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뭔 소리냐? 아, 그렇구나 하고 슉슉슉 넘어가는데 얘를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보자고.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경우의 수 n. 그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A. 됐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범위는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 얘는 A, N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로 나타냅니다. 경우의 수로. 그런데 얘를 전체의 경우인 N 있지? 얘로 똑같이 전부 다 어떻게 해주는 거야? 나눠줍니다. 세 군데 다. 부등호에 있는 것을 세 군데 다 N은 전체의 모든 경우니까는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나눠주니까 N분의 0.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0이지 뭐. 0. 그지? 0이지. N분의 A. 우리는 얘를 뭐로 하겠다고? P로 하겠다고. 그래서 P지. N분의 N. 그럼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지 뭐. 1. 그래서 확률은 0 이상 1 이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산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알아주면 되겠지. 쉽게 알아줄 수 있는 개념이야. 얘를 보고 뭐 당연하구만 뭐 그러면서 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해보십시오. 외워야 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서 그냥 보면은 외워집니다. 문제는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얘도 풀어봐봐. 시작. 자, 이번에는 A라는 것이 일어날 확률이 P래. 그러니까 만약에 P가 만약에 3분의 2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야.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3분의 1을 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는 A가 일어날 확률이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Q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P하고 Q하고 더하면 1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Q는 뭐야? 1-P. 아하. Q 대신에 1-P라고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10장의 카드가 있어.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는 거지.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그 10장의 카드에서 한 장만 뽑아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안에 숫자가 전부 적혀 있는데 어머 소수는 2, 3, 5, 7. 그러면 내가 카드를 딱 뽑았는데 소수가 나올 확률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10개 중에 4개 5분의 2가 확률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소수가 아니겠지. 물론 1도 있고 합성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수가 아닌 거야. 그러면 얘를 10분의 6이라고 따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얘는 1-5분의 2야. 그래서 5분의 3이 나와.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얘를 전체에서 구한 것을 빼서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치? 요거를 기억해두면 된다. 문제 보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대. 그러면 서로 다른이니까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그러면 총 36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데 눈이 서로 다른 게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1이 나올 때 1이 나올 때 1 안 돼. 그러면 2 돼. 3 돼. 그지? 돼. 4 돼. 그러면 6까지 돼. 다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같은 것만 안 되고 다 되네. 그럼 2가 나올 때는 뭐가 안 되는 거야? 다 있는데 2는 안 되는 거야. 여기 6까지. 2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A씨 언제 이렇게 다 하고 있어? 그러면 뭘 해? 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눈이 아니라 모두 같은 거. 1, 1, 2, 2, 3, 3, 4, 4, 5, 5, 6, 6. 6가지네. 그러면 36분의 6을 1에서 빼줘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36분의 30. 약분하면 6분의 5.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일일이 해가지고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풀었는데요. 일일이 다 해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답이 나왔는데요. 답은 나왔는데 실제로 시험 시간에 그렇게 풀면 그거 한 문제 풀다가 나머지 한 대여섯 문제는 날아갈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풀라고 내준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무슨 얘기야? 그렇게 풀면 안 된다. 답은 나오는데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단원의 목적이 맞지 않다. 가위바위보를 냈대.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러면 A가 질 확률은 1-3분의 1에서 3분의 2인가?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그랬더니 왜요? 아까 1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한다면 이거 안 돼요? 가위바위보는 이기는 것, 지는 것, 비기는 게 있어. 얘 때문이야. 이기는 확률이 3분의 2면 A가 질 확률이 3분의 2가 아니라 이기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인 거야. 그러니까 이 미묘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는 언어적인 감각이 조금 있어야 돼.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잘하는 애들이 확률 통계를 조금 잘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A가 질 확률은 3분의 1. A가 이기지 않을 확률은 그러면은 1-3분의 1에서 3분의 2가 나옵니다. 얘 무슨 얘기야? A가 이기지 않을 확률. 자, 반대로 또 가위바위보를 2명이 하는데 A, B 2사람이 해. 승패가 결정되는 확률은 경주는 얼마일까? 승패가 결정될 확률. 2분의 1? 3분의 틀렸지? 3분의 2. 왜? 9가지의 경우에서 누가 지든지 이기든지 A가 이기든지 B가 이기든지 6가지만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9분의 6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산 다 깔끔하게 약분해서 3분의 2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거나 같잖아요. 그런데 9분의 6은 계산을 덜 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답을 약분해가지고 기약분수로 써주시라. 이해됐지? 자, 우리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라는 말을 어떨 때 쓰니? 자, 내가 얘기할게. 질문할게. 봐봐. 나는 어제 수업 이후에 오늘 수업하기 전까지 수학을 적어도 2시간 이상 공부했다. 손 들어봐. 두 명? 응. 자, 재석이 몇 시간 했니?
1시간 반이요. 어? 다시. 얼마?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은 적어도 2시간이 아니잖아. 아, 건우 몇 시간 했어?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 대략. 2시간 한 거는 맞아요. 2시간 한 건 맞아.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나는 어제 수업 이후로 오늘 수업 전까지 수학 공부를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했다. 손 들어봐. 1시간 이상은 했다. 오, 다 손 들었어. 그럼 얘기해 봅시다. 재석이는 아까 1시간 반이라 그랬고, 경준이는 얼마 동안 했지? 1시간 1시간? 생각하고 있어? 40분. 1시간 40분 정도? 오케이. 시윤이는? 저 3시간이요. 3시간. 좋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적어도 1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1시간 공부한 사람 손 들어도 돼, 안 돼? 되지. 그런데 50분 공부한 사람 손 들을 수 있어, 없어? 안 없어요. 되지. 그럼 내가 다시 문제를 낼게. 이 적어도의 뉘앙스를 잘 기억을 하세요. 야, 얘들아, 이번 시험 보면은 너희들이 적어도 80은 맞아야 돼.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재석이 선물을 받으려면은 몇 점부터 선물 받을 수 있어? 80점. 그렇지. 이 적어도라는 말이 이해가 되니?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이런 의미야. 그럼 다시 문제를 내가 바꿔서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니?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최소한 90은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야, 건호야? 90 이상은 나와야 된다, 점수가. 그렇지. 90도 안 되면 너희 너무했네. 공부 안 했네. 심각하네.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이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캐릭터 한번 봐봐. 하영이가 조금 지금 좀 덜덜 떨고 있어. 종서는 지금 완전히 거만해. 하영이가 이번 수학 시험 진짜 어렵대. 쫄았어. 그랬더니 종서가 괜찮아. 적어도 하나는 맞겠지. 이 소리야. 그러니까 얘 말은 뭐야? 설마 빵점이겠어. 이 소리인 거지.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틀리진 않겠지. 다 틀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뭐라도 맞겠지 이 소리잖아. 그치?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어. 자, 문제 보겠습니다. 동전을 서로 다른이니까 하나는 50원, 하나는 100원, 하나는 500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짠 하고 던졌어.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오징어 게임처럼 앞면이 하나라도 나오면 살아. 그런데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면 그냥 죽음이야. 그러면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50원짜리 100원짜리 뒷면 했는데 마지막에 앞면이 나온 거야. 이야 살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적어도 최소한 하나만 나오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떤 애가 앞면이 2개 나왔어. 앞면 뒷면 하면 앞면이 2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싸 난 무조건 살아. 2개나 나왔어. 안정권으로 살아. 그지? 3개가 나오면 완전 땡큐지. 그럼 누가 죽어? 죽을 수 있는 경우는 마지막에 있는 3개가 다 뒷면, 뒷면, 뒷면이 나오면 걔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이 조건이 뭐냐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무슨 얘기야?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요거의 반대는 무슨 상황인 거야? 적어도 하나의 앞면의 반대 상황은 모두 뭐라고? 앞면의 반대인 뒷면이 나온다면. 이게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되는 사건이다 이거야. 남을 여자를 써가지고 나머지 사건, 남아있는 사건, 반대 사건. 그러면 적어도 하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지금 7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반대의 경우를 하나를 빼주면 7가지 일일이 하는 거를 대신 쉽게 퉁 하고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 적어도의 경우가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 카운트해, 앞면이 2개 나오는 거 카운트해, 앞면이 3개 나오는 거 카운트해, 그래서 다 더해.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어느 세월에 그렇게 풀어. 그거를 공부하려고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얘는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반대 사건을 구해서 1에서 빼주는 걸로 계산을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걸로 문제를 풀어봐라 이 얘기야. 시작해봐. 시작.